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가 피습되는 일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지던 도중에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다쳤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규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항의 표시가 종종 달걀 세례로 테러로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경북 상주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제로 달걀을 맞을 뻔하기도 했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얼굴에 달걀을 맞고도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가 안 풀리겠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어쩌면 정치인은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의 위험을 숙명처럼 안고 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하는 후진적인 방식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고 분노와 갈등만 남긴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자, 광양시가 새해 민선 8기 중반기를 맞아서 본인의 공약 사업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지역의 핵심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나섰어요. 네, 광양시가 연말인 지난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중 부진 사업 보고회를 열고 앞으로의 추진 상황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부진 사업 보고회를 민선 8기 중반기에 접어든 만큼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또 진행 상황이 미진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개최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 각 부서장 보고에 대해 사업별로 대안책을 제시하는 등 이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보고회에서는 총 17개 부서 29개 사업이 미진한 사업으로 나타나 보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이 읍내 지구대 확장 이전 부지 매입 및 교환 사업,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확충 사업, 광양시 랜드마크 조성 민자 유치 사업, 광양읍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광양 행복 창업타운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출산 장려금 확대 사업, 농업인 스몰 비즈니스 복합 공간 조성 사업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광양시가 분석한 시 부진 사업의 세부 상황은 29개 사업 중 사업의 절반가량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추진 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호 광양시장은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 이 공문만 보내지 말고 찾아다녀라며 공직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예, 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독려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 확보 자체가 어려운 사업은 공무원들의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양시는 일부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전국적인 세수 감소 여파에 따른 예산 확보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광양읍 도시 생태축 조성 사업이나 성왕 중마 생태축 복원 사업 등 이 대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탓에 예산 확보나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선거 공약 사업이었던 광양시 랜드마크 조성 민자 유치 사업도 이 취임 이후 벌써 2회를 넘겨가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광양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광양시의 이번 부진 사업 보고회에서 일부 사업은 아예 사업 추진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광양시는 스마트 원예과에서 추진한 매실나무를 이용한 겨우살이 시범 사업의 경우 신청 농가가 계획보다 저조한 데다 올해 기상이변으로 종자 구입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인호 광양시장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반성할 필요도 있고 또 국도비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죠.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과정에서 정부에 요구해왔던 순천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 요구에 대해서 환경부가 승격 대상에 동천을 포함했어요. 네, 환경부가 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동안 순천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순천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 동천을 승격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8일 가곡동 동천과 서천 합류 지점에서 대대동 남해안까지 이르는 13.3km 구간이 환경부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순천시는 체계적인 홍수관리나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의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동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도시마천인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그동안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했는데요. 순천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로 순천시가 추진하는 생태도시의 비전에 정부가 부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다르냐? 하천관리 예산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예산을 좀 덜 수가 있고 홍수로 인한 수해 피해 예방 활동도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해요. 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변경되면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하천의 기본 계획 수립부터 제방의 보강이나 퇴적토의 준설, 또 유지보수를 국가가 담당하게 되고 하천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도 이 지자체 차원에서 확보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순천시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생태축, 또 물해도시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를 위해 환경부나 영산강청, 또 수자원공사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루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순천 동천을 포함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홍수 대응이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하천 승격 대상지를 지난달 27일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의결 내용은 오는 2월 초 환경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여수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네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도 전국의 498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여수시가 2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청렴도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여수시는 공공기관 과업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직접 평가한 청렴 체감도 분야에서 지난해 4등급보다 2단계 상향된 2등급을 받았고 청렴에 대한 노력도는 작년과 동일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상승에 대해 시 공직자나 정부 전체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 챌린지 캠페인이 주요했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청렴 콜 조사나 공직자 대상 자체 설문조사 또 감사 담당관이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개최 등 연초부터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다졌고 또 신규 청렴 시책을 추진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청렴도 향상의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 청렴도는 전체 공무원 중에 일부의 공무원만 일탈 행위를 해도 조직 전체의 청렴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공무원 조직 전체의 의식 전환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수시는 그동안 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 또 시장 주재 청렴도 향상 점검 회의, 전 부서 대상 부패 방지 평가, 또 청렴 문화 콘서트, 고위 공직자와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청렴 교육, 청렴 학습 시스템 운영 등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애써온 바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국민권익위 평가와 관련해 여수시 전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졌고 이번 결과를 면밀히 살펴 향후 청렴도 향상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도시 여수를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향상된 건 다행입니다만 지난해 여수시 공직사회내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도 여러 번 전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시민들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청렴도 또한 올해는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2024년에도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은 계속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함에 이미 복이 들어가 계신 분이에요. 이봉남 순천시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봉남입니다. 예, 백성호 광양시의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그 멘트 안 해주십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예. 예. 저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뭐 복성호 의원님이라고 이제 하셨으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성을 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뻔한 질문 드릴까요? 새해 소원 비셨습니까, 백 의원님? 예, 어제 해맞이 행사 가서 빌었습니다. 뭘 비셨습니까? 일단은 저희 가정의 행복과 건강.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질문하실까봐 네. 제가 우리 광양시의 발전과 광양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빌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뻔한 질문이 뻔한 대답이 또 돼버리는 예, 거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빌었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의 행복과 광양시 발전을 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새해 소망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저도 오랜만에 해돋이를 갔어요. 동네 어디 아파트 옥상에서 23층 옥상에서 오. 해맞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데 걸어서 5분이면 되니까 가서 어떻게 그렇게 그 기원하는 게 똑같습니까? 아무래도 건강이 최고죠. 그렇죠. 예. 건강하고 또 그래야지 의정 활동도 잘하고 모두가 좀 평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는 건강 기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우리 순천에 뭐 갈등이 있거나 또 추진이 덜 되고 있는 일들이 슬슬 잘 풀려서 갑진년 새해에는 값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언더독은 쭉 이어집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린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새해 인구 정책을 좀 점검해 볼까 하는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에도 핵무력을 증강하겠다, 뭐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였는데 우리 군의 새로운 적은 북한이 아닌 저출생률이라고 미국 CNN이 경고를 했어요. 윤 대통령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구 위기를 진단해보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인구 정책에 대한 생각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광양시는 조금 늘었다는 결과가 있던데 백 의원님 현재 상황은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20년 같은 경우는 1631세대에 1637명이 늘었고 2023년도로 보니까 12월 말 기준에서 1428세대에 498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세대는 1428세대가 늘었는데 인구는 498명밖에 늘지 않아서 보통 뭐 1인 가구 평균 뭐 2명에서 3명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아마도 자연 감소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이 이렇게 공급됨으로 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세대는 많은데 실제로 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 그리고 1인 가구도 요즘에 진짜 많잖아요. 많이 생기죠.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세대수나 인구수가 많이 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또 줄어든 걸로도 보입니다. 세대수가 1428세대 늘어난 거에 비한다면 500명 정도 늘어난 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순천시의 현황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순천시도 21년에 28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 23년까지 해서 점점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건 아니고 작년 22년 말에 27만 8,737명인데
작년 23년 말에 600명 정도가 좀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비슷합니다. 여기 순천의 상황도 자연 감소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심화되고 있다. 보면 이제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지금 해마다 더 많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광양읍에 굉장히 순천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순천 대비해서 좀 저렴한 주택 매매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좀 인구가 전출된 것 같다. 그래서 전출된 비율도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순천 인구가 좀 소폭 감소한 것은 자연 감소가 좀 심화됐고 또 두 번째는 인근 지역으로 신규 공동주택 전출이 좀 증가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혼인율을 봤더니 혼인율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3년 내에 한 1,000건 조금 넘는 정도이더라고요. 2021년에 1,026건인데 작년 말에는 1,085건 해서 혼인율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전체 인구는 말씀 주셨는데 뭐 전체 인구도 짚어봐야겠습니다만 두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자연 감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고령화 현상을 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고 저출생 때문에 그 평균 인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광양은 뭐 젊은 도시라고는 이야기합니다만 그것도 뭐 이제 전남에 있으니까 뭐 빛나는 뭐 수치가 또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 김영록 전남도 지사께서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의 원년의 해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올해부터는 뭐 난임 지원, 학생 수당 등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인천은 보니까요 18세까지 1억 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했어요. 뭐 정부, 뭐 지자체 다 좋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이 저출생의 문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사회적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고 있는 저출생 극복 대책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또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또 실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저출생의 문제는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부담은 좀 덜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봉남 의원님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네, 그 현재 각 지자체 그리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생 극복 또 인구 증가 정책 이런 부분들은 뭐 그대로 추진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 정책들은 사실 장기적이고 좀 지속적인 정책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미혼 남녀 19세에서 49세 본인의 결혼 의향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네. 결혼을 하지 않냐?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남녀 모두가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두 번째가 고용 상태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요인을 먼저 꼽았더라고요. 예. 이게 21년 설문인데 뭐 2년 전 설문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저는 지금은 더하면 더했죠. 예,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떤 다양한 그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가장 좀 중요한 것은 머물고 싶거나 살고 싶은 도시, 그다음에 일자리 형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좀 늘어나면 결혼을 좀 생각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출산에도 중요한 요인이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인 어떤 안정성을 각 지자체와 국가에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백 의원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오늘 이봉남 순천시의원, 백성호 광양시의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순천으로 가죠.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새해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주제를 조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주제인데, 순천시가 5년 만에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에요. 네. 순천시 아주 고질적인 또 골칫거리였잖아요. 네. 2022년까지 한 4년간 하위권에 계속 머물렀었잖아요.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5등급, 또 22년에는 4등급 했는데, 여기서 2등급이 올랐죠. 작년에 2등급을 이렇게 민선 8기 첫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2등급이라고 하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시에서는 이 2등급을 유지를 해야 하는 이런 과제도 있지만, 조금 더 1등급을 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러한 새해 첫 주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앞서 브리핑에서 여수 청렴도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권익위 청렴도 순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또 직접 느끼는 청렴도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 나쁜 성적을 받으면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광양은 보니까 백 의원님 한 계단 떨어져서 4등급이에요. 네. 예. 아니, 좋은 주제 가지고 오신다더만 순천에는 좋은 주제인데 광양에는 별로 좋은 주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좀 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4등급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 이 보니까는 작년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올해는 4등급. 그 전에는 또 2등급이었거든요. 계속 내려갔네요. 2등급, 3등급, 4등급. 제가 과거를 좀 봤는데 2018년하고 2019년도에는 1등급을 두 번 했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마 그 광양이 유일무이하게 1등급을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20년도에 가서 다시 4등급을 받아서 시에서 나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2등급으로 올라갔었는데 다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청렴도 평가하는 이 항목들 기준을 좀 봤는데, 이게 잘못됐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청렴 체감도가 60%, 청렴 노력도가 40%, 그리고 부패 실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고소 고발 건이라든가 아니면 이 경찰에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시 같은 경우는 청렴 체감도 면에서는 실은 2등급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청렴 노력도는 그 상태인데 부패 실태와 관련한 감점 요인이 좀 있어서 아마 이번에 4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매년 하는 거라서 아마 나름대로 시에서도 이제는 2020년도에 4등급을 받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2등급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 좀 다른 대책을 좀 수립해서 청렴 체감도 부분에 있어서 좀 점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부패 실태와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상위 등급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순천시는 뭐가 바뀌었길래 청렴도가 올라갔습니까? 느끼시기에? 네, 우선은 이제 그동안의 청렴도 등급이 매우 낮아서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또 다방면으로 많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청렴 교육이라든지 부패 유발 요인 개선이라든지 또 공공재정 부정 수급을 자체 점검하는 노력들,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그 평가에서 만점을 좀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이제 공무원들 시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조금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청렴 체감도, 그다음 청렴 노력도 이렇게 두 분야를 지금 평가를 하고 거기에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대로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서 여기에다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있는데 순천시가 종합 청렴도에는 2등급을 받았는데 여기에 청렴 체감도는 4등급이고 그다음에 청렴 노력도가 2등급이에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이제 2등급을 받은 건데 저도 체감하는 이제 바가 좀 낮네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 청렴 체감도가 5등급인데 작년에 4등급으로 1등급밖에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주민들과 또 공무원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과 또 내부에서 평가하는 이 설문들이 있습니다. 전화 설문인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는 2등급을 달성을 하기는 했지만 이 내부 평가 그다음에 주민들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체감도, 청렴 체감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순천시에서도 앞으로 2등급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1등급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청렴 노력도는 시책과 관련해서 만점을 받긴 했지만 내부와 또 주민들 평가에서 더 많은 청렴도 그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지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이 권익위 청렴도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신경을 쓰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좀 꺼내주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잘 나온 곳은 유지하는 대로 또 잘 못 나온 곳은 내년에는 좀 올해겠죠. 올해는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반전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저는 2023년도 광양시 사회조사와 관련해서 오늘 좀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예. 지난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84개 표본조사구에 한 1,008명을 대상으로 해서 광양시 사회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의미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다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겠냐 이런 게 있었는데 영유아 관련한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신 출산 지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육아휴직 제도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예. 특히나 이제 노동 관련 분야 같은 경우는 보면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70% 정도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30% 정도가 이제 일을 안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육아 또는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이런 조사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뭐 보건 의료 분야 같은 경우도 있었고 뭐 환경, 사회복지 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보니까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당연히 건강을 걱정할 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강 문제 그리고 독거노인이 많아짐으로 해서 외로움이나 소외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이런 다양한 이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년 하고 있는 사회조사 이것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그래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들을 많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여기에 거의 다 담겨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회조사에서 이번에 한번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살아가면서 시민들이 느끼시는 바를 수치화해서 시책에 이제 반영하기 위한 건데 이번에 나온 조사를 보고 광양시의 시책으로 반영하면 좋겠다라고 느끼신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꼽아주신다면? 저희들 이번에 이제 한 표본으로 한 것 중에 있었지만 광양시 특성화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질문에 이제 응답하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뭐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특성을 고려한 모두가 살기 좋은 뭐 보편적 복지도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환경의 문제도 있었고 교육의 문제도 있었지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생활 인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 이번 사회조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 이런 응답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화 인프라 같은 것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공급함으로 해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복남님 순천도 사회조사를 똑같이 하나요? 요 사회조사는 그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라든지 그 지금 광양도 1,008명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네. 순천도 마찬가지로 1,008명을 대상으로 했고 조사 시기도 작년에 9월, 9월에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공통적으로 전남 도민들에게 던져주는 질문들이 있고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각 이제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게끔 특성된 항목들이 몇 개가 있고 예.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 지역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해마다 근소하게나마 이제 차이가 좀 나고 있고요. 그 특성 순천에서도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순천 특성과 관련해서 던졌던 질문들 중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반려동물이라든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좀 던졌더라고요. 필요한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대한. 시책에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순천도 보니 순천 삶에 대한 만족감, 순천 시민의 92.5%가 최근 자신 삶에 대해서 이제 6점을 최고 점으로 했을 때 5점 이상 만족하는 이런 프로테이지가 한 92.5%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순천 시민들이 어쨌든 현재 그 순천시에서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사회조사에서 나왔고, 광양에서도 10년 후에 그 도시에, 그러니까 순천에서도 향후 10년 이후에도 순천시에서 계속 살고 싶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한 88.7%가 계속 순천시에서 10년 뒤에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조사 내용이 나왔는데, 매우 살고 싶다라고 65세 이상 특히 이제 노년층에서는 한 61%에서 제일 높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사회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백성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조사를 매년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그 사회조사만 하고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책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책적인 어떤 방향을 좀 선정할 때 이 사회조사 내용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 아무래도 그 도시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뭐 사회조사냐 자체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좀 풀어갈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 의원님, 요거는 광양시 혹은 광양시 의회 내에서도 다 같이 좀 유의미하게 들여다보는 자료가 맞긴 합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그 평소에 이렇게 잘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제로 정해서 제가 300쪽에 달하는 분량을 300쪽이나 돼요. 300쪽에 달하는 분량을 다 보지는 못하고 요약본만 좀 봤는데, 요약본만 보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이복남 의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같은 경우도 10년 이후에 광양시에 정주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87.3%가 있다라는 응답을 해주셨고, 또 이 걱정되는 부분이 좀 걱정된다기보다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시에서는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치매 안심센터를 아느냐고 질문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안다고 알고 있고 이용한 적이 있다는 게 5.5%고 잘 모른다는 부분이 66.7%였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 치매 안심센터 운영하는 걸 잘 모르고 있더라.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매년 한 8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뭐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응답자들 88.6%가 모른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역점 시책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교육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 하향식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는 건데, 시민들이 만약에 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 아마 이런 교육환경 사업을 해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요구도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회조사 지표에서도 보면은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응답률이 많았는데 보통 뭐 한 20에서 6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신 분들이 한 40%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고액 사교육 시키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네, 이렇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사교육도 물론 필요할 때는 시켜야 되겠죠. 네,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또 필요합니다. 근데 몰라서라도 건의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매년 돈 들여서 이제 기왕 사회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책 자료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활용하고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는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언더독 이봉남 순천시의원, 백소영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새해 첫날이 아니죠. 첫 시간에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예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친구가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는 우리 그림이 있습니다. 예. 바로 미나인데요. 새해 모든 이들의 바람을 비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는 최혜경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예, 새해 기운 받기 아주 좋은 전시회 같습니다. 네, 여수 달빛 갤러리의 지역작가 조명전 한올 한점전은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전통의 소재로 우아한 색채를 표현해내는 최혜경 우리 그림 작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혜경입니다. 한국가 전공을 하다가 뭔가 좀 새로운 작업을 조금 더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오랫동안 이거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또 작업도 이제 꾸준히 했는데 이 작업을 하게 된 이제 계기는 큰 뜻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 민화적인 그 내용들이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부다 보니까 가정의 평화, 가정의 희망적인 것, 또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좀 평화롭게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이제 엄마니까 또 아들이 직장에 가서 좀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 보니 그런 작업들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를 했죠. 네, 이름 미나가 원래 한국의 채색화예요. 근데 이제 옛날 그 일제시대 때 다뤘던 그 미나의 그 뜻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 하단에서는 이게 이제 한국화다, 한국의 채색화다 이렇게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답니다. 전통 민화를 계속해서 해오시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네네. 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렇죠. 담는 그림들인 네, 거잖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그게 또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네. 굉장히 큰 의미가 또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작업할 때 마음이 올 한 해 아니면 이제 요즘에 또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들도 있고 교육적인 교훈적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던 그런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이 해요. 근데 이제 문자도도 저쪽에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조상들이 위에 어른들이 자녀들한테나 아랫사람들한테 A범자 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즘 사회가 너무 어렵고 민화 안에 그런 것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있어요. 문자대회가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했는데 전통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현대적으로 제가 색을 따뜻한 색깔을 많이 투여하고 또 화려함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차분한 그런 색을 제가 연구해서 이런 1월 오봉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임금님 그러죠. 네, 뒤편에 어자 뒤에 네, 항상 있는 그려져 있는 예, 모든 백성들한테 순수하게 정말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해서 네. 그 어자 뒤에 항상 있다는 그 1월 오봉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색으로 저 소나무가 지금 붉은색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 붉은색은 아주 성스러운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붉은색으로 금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들 작품에
금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금색을 좀 좋아해서 아, 좀, 표현을 했어요. 좀 부귀 영화를 좀 누려보자. 네, 네, 네. 좀 돈 좀 많아보자. 여기 관람하신 분들도 이렇게 보고 앞으로 뭐 올해 뭐 못다한 계획들 풍요롭게 편안하게 집안에 그 화목함을 그 생각을 하면서 좀 한번 색을 이렇게 해봤어요. 민화 안에 뭔가 따뜻한 온기가 들어있다. 네. 그래서 이번 전시회 제목이 한올 네. 한점일까? 네, 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이 작업 하나하나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느질 한 땀 한 땀 하는 것처럼 그 붓 한 올 한 올 그 말 그대로 명제가 한 올 한 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올 한 올 이제 하다 보니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된 거죠. 1층도 이제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쪽 방에서도 설명을 좀 네. 들어볼게요. 고양이 그림도 그렇고 네. 맹호도 그림도 그렇고 이 털 하나하나가 네. 다 애들이 살아있더라고요. 네, 수천 번, 수만 번. 저게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연습을 많이 해요. 그 또 움직임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한 저거 완성되기까지 한 10번은 실패작이 또 나온 다음에 나온 거예요. 한 10장 정도는 버렸던 것 같아요. 털이 마음에 하나 안 들면 그죠? 다시 또 그리시는 거예요? 네, 왼쪽으로 가야 할 털이 잘못 순간 다른 쪽으로 가면 그게 좀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아이인가요? 좀 순한 맹호도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작가 선생님의 얼굴이랑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소원을 들어주랴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결이 보이잖아요. 네, 멀리서 네. 봐도. 네. 하늘 말 그대로 하늘.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작품 하는데? 저거 하는데 한 몇 개월 걸렸어요. 해놓고 또 걸어서 또 지켜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걸린 거죠. 2층 전시실은 느낌이 또 다르네요. 여기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인의 방 느낌으로 이제 여기 컨셉을 잡았는데 보통 이제 주부들이 옛날 그 조상들이 작업 그림하면서 음악과 또 차 마시면서 자녀도 생각하고 남편도 생각하고 모든 그 생활을 그런 곳을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선생님의 작품이 담겨있는 병풍 앞에 네. 가야금과 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곳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네. 음악을 그러면서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이 개인 전시회가 지금 몇 번째세요? 저는 이제 그동안의 작업을 이제 뭐 초대전, 단체전은 이제 많이 했지만 개인전은 정말 심각한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개인전은 처음이신 네, 거예요? 네, 네. 좀 신중하게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뭔가 인테리어 느낌으로 전시하시기도 네네, 하고 사랑방으로 들어온 느낌 네네. 전시회 하면 이런 거 해봐야지. 네네, 그 생각을 했죠. 네, 네. 나는 이런 공간을 좀 꾸며봤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병풍의 의미를 네. 요즘 젊은이들은 병풍 하면은 잘 그냥 스쳐 지나가고 집에 병풍을 세워놓는 집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병풍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 조상들은 이제 보통 태어날 때 병풍 둘러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돌잔치 또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그 장수하라는 그런 마음의 병풍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 성장해서 뭐 혼례 할 때도 부모님들 뭐 해가변 때 이제 병풍을 많이 썼죠. 근데 그게 보기가 참 힘든데 젊은이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예경 작가 거구나라고 네.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기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색을 조금 화려함 속에도 그 아주 그냥 편안한 색깔, 네, 따뜻한 색깔 그걸 제가 많이 추구하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제가 쓰고 있는 그 안료가 천연 안료예요. 그게 다 돌가루로 돼 있어가지고 갈아서 쓰는 건데요. 한 5-6번 올려야 영롱한 색깔이 또 나오기 때문에 우러나오니까 색이 그런 데에서 매력을 좀 느껴요.
그리고 내가 딱 원하는 색깔이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기쁘죠. 그러니 작품 하나하나가 네. 소중할 수밖에 네. 없어요. 손도 인대가 안 찢어져가지고 개인 전시회 준비하시는데 네, 준비하면서 그런 병원에서 이제 주치 진짜 붓 들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날짜를 잡아놨기 때문에 또 막 치료하고 다니면서도 제가 한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저름이 왔을 때 막 붓이 떨어지면 그 종이 다 번졌을 때 다시 하는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거의 완성되는 그 작품이 물감이 떨어져서 다시 새로운 작업 다시 해야 된다는 그때는 정말 암담하고 그랬어요.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 작품에는 이제 전통 민화의 그 아름다움에 이제 그 개인적인 삶의 의미나 가치, 이제 행복에 대한 그런 해석을 더해서 이제 현대 민화의 그 삶을 또 이루어가고 행복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찾아오시는 모든 그 관객들이 행복의 씨앗이 움트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희망찬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1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올해 첫 출근해서 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데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